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는 병신의 주 남명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딱 봤을 때는요, 솔직히 이제 너무 좀 쉽게 보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없는 오행들이 일단 많기도 합니다. 없는 오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토랑 이제 수가 되겠죠. 자, 토랑 수가 된다는 것은 이제 화해간이니까 토식상이랑 이제 수관성 두 개가 이제 거의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을목 월간에 어떤 이제 을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간이랑 시간에는 이제 병화 정화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지극히 이제 미약한 수준일 뿐 결국은 무엇이다? 이제 모든 것에 걸쳐서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금 기운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다 결국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일간 입장에서 이제 금은 재성이잖아요, 재성.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바로 제다신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다신약 사주에 해당하는 좀 극단적으로 많이 쏠린 제다신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 이제 이름오행이랑 겹쳐졌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네, 이름오행이랑 이제 겹쳐서 봤을 때도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자, 이게 금재성이 너무 극단적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운에 따라서 이렇게 화토금 비식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금재성의 세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반전될 일은 사실상 크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당연히 금재성이 많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음계에 쏠린 것이고 극단적으로 신약한 사주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재성이 좀 높은 쪽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자산을 축적을 한다. 내 어떤 자산,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은 꼭 현금성 자산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현금, 주식, 채권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나만의 어떤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크게 이제 이윤을 내는 이제 그런 것들, 도소매업과도 이제 인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도소매업과도 인연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트레이닝, 어떤 브레인 트레이닝, 이렇게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오행과 이제 잘 인연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속성이 좀 차갑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쇠라는 것은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때로는 날카롭기도 하고요. 자, 굉장히 좀 인간의 어떤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리정돈을 잘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맺고 끊음이 확실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세밀하고 정밀한 그런 작업에 능할 수가 있겠다, 정교화시키는데 능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만 차가울 것 같잖아요. 뭔가 차갑고 정교화되고 체계화되고 뭔가 세밀하고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금재성의 일을 잘 살리고 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무엇이다? 고객을 상담하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뭔가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훈련시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제 금재성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어떤 지도하는 그런 부분들, 스트레스도 관리해주고 체조도 해주고 훈련하고 하여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렇게 금재성의 일을 살리면서 어떤 고객들을 만나고 고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수익을 창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또 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경금 편제가 강합니다. 자, 편제라는 것은 정제에 비해서 뭔가 갑작스러운 자산 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편이 붙었다면 갑작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산이 축적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달리 말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급여라는 걸 받잖아요. 급여라는 것이 기본급이 있고 성과급이 있는데요. 기본급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성과급이라는 것은 비정기적으로 뭔가 성과가 딱딱 났을 때,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경금 편제가 강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갑작스러운 재물과 인연이 있겠다. 갑작스럽게 이제 고객들과 만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꾸준히 뭔가 이제 공급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산이 축적된다. 그렇다라기보다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을 다량으로 만난다든가, 혹은 한 번에 어떤 자기 자신에게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걸
것을 바탕으로 활용할 일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뭔가 크게 이제 이렇게 큰 건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타입이 될 수가 있겠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이제 도화, 역마도 물론 있지만 도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면서 자기 자신의 약간 매력이나 능력 같은 것을 이렇게 매력적인 부분들을 좀 그렇게 보여주는 측면, 그래서 약간 대인적인 어떤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어떤 이제 목욕, 장생목욕, 그리고 병지, 사지, 이렇게 이제 12운성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장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막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표현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실행력도 좀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목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아이가 목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도화랑 좀 인연이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귀는 어떤 사교적인 능력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병이라는 것은 병들 따위 그 병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쪽, 어떤 테라피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도 인연이 있겠죠. 치유하는 보건의료나 테라피, 이런 쪽까지 인연이 있을 수가 있겠고, 사라는 것은 죽을 사자긴 한데요, 한자로는. 근데 뭔가 내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고적인 능력을 뜻하겠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떤 뇌체조, 뭐 뇌과학,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그 도움을 주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어떤 12운성적인 측면을 이제 매우 잘 살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고객을 상대하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연령대도 이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타입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중장년층을 만나는 것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용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를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용신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너무 쉽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일단 이제 음기로 쏠렸죠. 음기로 쏠렸으니까 조우로는 목화겠고요, 양기겠고요. 그리고 이제 극신약하죠. 극신약하니까 당연히 신강한 인성비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겹쳐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인성비겁,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교롭게 겹치니까 조우용신이랑 이게 겹치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목화죠, 목화. 그러니까 목화용신이 이제 뭐 볼 것도 없이 되겠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화용신으로 기본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성비겁, 인성비겁이 이제 해당하는 분들과 뭐 사실 무인성 사주긴 합니다, 이분이. 자, 그렇게 해서 인성비겁, 목화 인성비겁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용신을 찾는 것이 뭐 너무 쉽게 드러날 수가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응 그래프도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워낙 쏠린 사주다 보니까 사실 66세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약간 포물선의 그래프, 그러니까 2차 함수의 형태에 가깝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노년에 더 큰 변화가 많고, 이제 초년에서 이제 중년까지는 사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뭐 대기만 성형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기만 성형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일관적으로 쭉 이렇게 유지된 삶을 살다가 노년 이제 말년이 되면서 좀 약간 큰 변화를 맞게 되는 뭐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타입의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초년과 중년에 약간 기본적으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쏠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계명이나 이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이분은 이제 방입니다. 방위는 이분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자, 용신 뭐라 그랬죠? 이분은 무조건 억부용신이든 조우용신이든 무조건 목화 인성비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이다? 당연히 이분 같은 경우는 동남쪽이죠. 무조건 동남쪽을 가까이에서 거기에 정착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특히 서쪽은 반드시 피해야 되겠죠. 그냥 금재성의 기운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쪽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 특히 이제 서북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추천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서북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추천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동남쪽을 가까이 하고 서북 쪽을 멀리하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런 형태의 방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착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저번 시간에 다뤘던 사주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역방을 통해서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쏠린 기운을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다? 어떤 그 계명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 보통 쏠린 사주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쏠린 사주에
사주의 경우는 특별히 더 어떤 각별하게 더 이제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용신의 어떤 큰 용신과 귀신의 많은 작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생각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